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73세의 한 남성이 겪은 마치 드라마 같은 황혼 로맨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따뜻했던 사랑이 어떻게 씁쓸한 깨달음으로 바뀌었는지, 과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여운을 남길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4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김철수 씨는 2021년 정년퇴직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73세, 아내 영숙 씨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아버지, 서울에 계시면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자녀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나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 거야. 그렇게 철수 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작은 마을로 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시골 한옥을 개조한 작은 집을 샀죠. 연금과 적금 이자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저녁에는 마을 뒷산을 산책하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야, 이렇게 혼자 사니까 내가 그립구나. 저녁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철수 씨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022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마을 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아직 마을 사람들과 친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하지만 이장님의 강권에 못 이겨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죠. 회관 안은 60에 80대 어르신들로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앉아 계시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고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화장을 곱게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아, 네. 물론이죠. 그렇게 철수 씨는 이순옥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순옥이에요. 작년에 이 마을로 이사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살기 막막해서요. 저도 비슷해요. 김철수입니다. 아내가 3년 전에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임을 알고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순옥 씨는 부산 출신으로 남편과 사별 후 딸이 있는 서울에서 살다가 답답해서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뭘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했어요. 40년 동안 한 우물만 팠죠. 순옥 씨는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남편이 목재소 하면서 나름 잘 살았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철수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장 보러 가실래요? 혼자 가기엔 심심해서.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적 일인지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말이에요. 그러죠.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두 사람은 인근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순옥 씨는 장 보는 솜씨가 남달랐어요. 이 고등어 봐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반짝하죠. 이게 싱싱한 거예요. 오, 정말 그러네요. 저는 구별을 못하겠던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장을 본 후에는 순옥 씨네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까지. 아내가 해주던 집밥 맛이 그리웠던 철수 씨에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영숙이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니까 보람이 있네요. 이런 일상이 한 달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철수 씨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함께 배추를 심고 물을 솎아내고 고추를 따는 소소한 일상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이에요. 저야말로 고맙죠.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이렇게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렸습니다. 저 양반들 요즘 맨날 붙어 다니던데. 그러게 말이야. 70 넘어서 무슨 연애야?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않나? 뒷말이 무성했지만 당사자들은 행복했습니다. 특히 철수 씨는 아내 사별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10월 말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순옥 씨가 감기에 걸려 며칠간 아팠을 때였어요. 철수 씨는 매일 죽을 끓여다 주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가족도 아닌데 누가 돌봐줘요. 그 말에 순옥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 씨,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철수 씨의 가슴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이야. 순옥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20대 청년처럼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순옥 씨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순옥 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살아가요. 네. 좋아요. 저도 철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73세와 69세의 황혼 로맨스였죠. 연인이 된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철수 씨가 순옥 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어느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했어요. 오늘 뭐 해 먹을까? 제가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철수 씨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토리묵 사올게요. 순옥 씨가 즐겨 드시는 거.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애정은 깊어졌습니다. 11월 어느 날 철수 씨는 순옥 씨에게 작은 선물을 했어요. 읍내 보석상에서 사는 반지였죠. 이걸 왜? 제가 순옥 씨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순옥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저 양반들 보기 좋네. 그러게, 혼자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아 보여. 하지만 11월 말부터 철수 씨는 순옥 씨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철수 씨, 서울 아파트는 얼마나 되나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던데. 또 다른 날에는 연금을 얼마나 받으세요? 순옥 씨가 왜 그런 걸 궁금해해요? 미안해요. 그냥 혹시 제가 철수 씨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반복되니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욱 이상한 건 순옥 씨가 가끔씩 연락 없이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순옥 씨,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읍내에 갔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용무였어요. 대답이 애매했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이라도 다 얘기했는데 요즘은 자꾸 말을 아끼는 것 같았죠. 12월 들어서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옥 씨네 집에 갔는데 낯선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순옥 씨 집 맞나요? 네, 맞는데요. 순옥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세요? 엄마, 순옥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 저는 김철수라고. 순옥 씨와. 아, 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만나시는 분이시죠? 저는 막내 아들 이진수예요. 나중에 순옥 씨에게 물어보니. 미안해요. 말씀 안 드렸나요? 아들 셋이 있어요. 다들 바빠서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순옥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철수 씨,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고요? 아니에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3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가봐도 불이 꺼져 있었고
돌아온 순옥 씨는 조금 야위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설상가상으로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철수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옥 씨 말인데요. 혹시 그 양반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세요? 무슨 뜻이죠? 아니, 그냥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읍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 서울에서도 말썽이 좀 있었다던데요. 말썽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돈 문제로 복잡했다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는 마을 부녀회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철수 씨, 저도 말하기 그렇지만 순옥 씨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만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돈 빌려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읍내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변의 이야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12월 말 철수 씨는 서울에 있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얘기 좀 들어볼래?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철수 씨는 순옥 씨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좋으시면 저희도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시죠. 고마워.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소문들을 들어서 철수 씨는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아버지, 혹시 그분 성함이랑 나이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 그냥 한번 알아볼게요. 나쁜 뜻은 아니고 아버지가 걱정되시니까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찾아뵈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2023년 1월 초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민수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민수가 내민 서류들을 보고 철수 씨는 말을 잃었어요. 이순옥 69세의 실제 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였어요. 아버지, 이분, 사실 남편이 목재소를 했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막일꾼이었고 10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그리고 이분, 도박 빚이 3천만 원 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고요. 철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더 있어요. 작년에도 다른 남성과 만났었는데 그분한테서 1천만 원을 빌려서 안 갚고 잠적했대요. 설마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접근한 것도 아버지가 서울에 아파트 있고 연금 받으신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수가 내민 사진에는 순옥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며칠 전 서울에 갔다던 그 시기였죠. 이 남자는 누군데? 사채업자예요. 순옥 씨가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한테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접근한 목적은 분명히 아버지 재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순옥 씨의 따뜻한 미소, 정성껏 해준 음식들, 함께 나눈 대화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하지만 아들이 가져온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다음 날 철수 씨는 순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시네요. 만나서 얘기해요. 대면과 추궁. 그날 오후 순옥 씨네 집에서 만난 두 사람. 분위기는 전과 달리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철수 씨는 아들이 준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순옥 씨. 이게 뭔가요? 순옥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순옥 씨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남편이 목재소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도박 빚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남자들한테서 돈을 빌렸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철수 씨, 대답해 주세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순옥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말해주세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순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철수 씨한테 접근한 건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철수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큰 충격이었죠.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철수 씨가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내 돈을 노렸다는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옥 씨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생겼어요. 진심으로 철수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으면서 정말이에요. 처음 한 달은 연기였을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진심이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옥 씨,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철수 씨,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지금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뭐예요? 서울에 갔을 때 만난 그 사람은? 순옥 씨는 더욱 흐느꼈어요. 그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서 그 돈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군요. 순옥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들통났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배신감과 분노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순옥 씨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나중에는 진심이었을까?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옥 씨가 아플 때 보여준 걱정, 함께 웃었던 순간들, 진심으로 보였던 애정 표현들. 모든 게 연기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하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 순옥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철수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처음 접근한 목적이 불순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마지막 2달 동안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철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했지만 마음은 항상 철수 씨에게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제가 뻔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철수 씨가 원하신다면 당장 이 마을을 떠나겠어요. 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믿어주세요. 순옥 올림. 편지를 읽고 철수 씨는 또다시 흔들렸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철수 씨에 대한 시선이 복잡해졌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속아? 나이 들어서 연애질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서울에서는 아들 민수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내세요. 더 이상 관계 지속하면 안 돼요. 왜 자꾸 그러냐? 아버지, 그 여자가 계속 아버지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자녀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둘째 딸 미영이도 전화를 걸어왔죠. 아버지, 제발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뭘 알아? 아버지가 사기당하고 계시는 거 모르세요? 더 이상 당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의 반대가 거세졌어요. 2월 중순, 순옥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철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철수 씨는 고민했어요.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완전히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읍내 카페에서 만나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정해진 마지막 만남. 철수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카페에서의 진실한 대화. 읍내의 작은 카페. 평일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순옥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죠. 철수 씨,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바라볼 수는 있었죠. 정말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순옥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 철수 씨에게 접근한 건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다가 도박에 손을 대게 됐어요. 도박을요? 경마장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재미삼아 했는데 점점 깊이 빠지게 됐어요. 돈을 따면 더 큰 돈을 걸고 잃으면 본전을 뽑으려고 더 큰 돈을 걸고. 순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3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게 됐고. 그래서 나한테? 네. 마을에 오자마자 철수 씨 소문을 들었어요.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접근했어요. 철수 씨는 씁쓸했어요. 처음부터 타겟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철수 씨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마음이 바뀌었어요. 순옥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철수 씨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도 깨달았어요. 그럼 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철수 씨가 저를 떠날까봐.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뤘어요. 다른 남자들과 만난 것도 빚쟁이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들한테서 돈을 더 빌릴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빚을 정리하고 철수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순옥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반지예요. 철수 씨가 주신 그 반지 말이에요. 철수 씨가 11월에 선물한 은반지였어요. 돌려드려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어요. 순옥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 결혼해주세요. 뭐라고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 얘기라니.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마음은 진심이에요. 결혼해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요. 순옥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빚은 제가 해결할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철수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3천만 원짜리 빚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리고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데요? 순옥 씨는 말을 잃었어요. 철수 씨는 찬찬히 말했어요. 순옥 씨, 저도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순옥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거든요. 순옥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순옥 씨가 지금 하는 말도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진심이에요. 정말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순옥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도 순옥 씨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철수 씨, 미안해요. 그날 저녁, 순옥 씨는 철수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철수 씨께 오늘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철수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더 이상 괴롭혀 드리지 않을게요. 내일 이 마을을 떠날 예정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철수 씨 앞에서는 사라지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지난 2달 동안 철수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감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철수 씨. 순옥. 다음 날 아침, 순옥 씨는 정말로 마을을 떠났어요. 큰 짐 가방 2개를 들고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모습을 이웃들이 목격했죠. 철수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거든요. 순옥 씨가 떠난 후 철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혼자 식사를 하고 텃밭을 돌보는 일상이 시작됐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처음 시골에 왔을 때의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 씨를 위로했어요. 잘 된 일이야. 그런 여자랑 엮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들어서 사기당할 뻔했네. 하지만 그런 위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가? 그 여자가 떠났다는 소식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아니야. 여기서 잘 살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봄이 오고 몇 달이 흘러 봄이 왔어요. 마당의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철수 씨는 평상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어요. 순옥이와 함께 이 꽃을 봤다면 어땠을까? 아직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배신당했고 상처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사랑이란 게 참 복잡한 것 같아.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4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이진수. 순옥 씨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김철수 어르신께 안녕하세요. 이순옥의 막내 아들 이진수입니다.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로 연락드려요. 어머니가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사고 후에 어머니가 계속 어르신 얘기를 하세요. 정말 죄송한 일을 저질렀다고, 어르신께 사과하고 싶다고. 어머니의 빚은 저희 형제들이 해결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모두 정리했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번만 어머니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서. 어르신께서 거절하셔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고려해 주세요. 이진수 올림. P.S. 어머니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철수 씨는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순옥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분명히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철수 씨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병동.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진수의 목소리에 순옥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 씨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죠. 철수 씨, 정말 와주셨네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상처가 있었고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죠.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철수 씨가 와주셔서 고마워요. 진수는 자리를 비워주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드는데 신호를 못 봤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순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순옥 씨는 철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에 접근했어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철수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철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철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으니까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죠. 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빚은 정리되었어요? 네. 아들들이 도와줘서 모두 갚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도 피해 끼치지 않을 거예요. 순옥 씨는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철수 씨는 그런 순옥 씨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퇴원하면 부산으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서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조용히 살려고요.
그게 좋겠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철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를요?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신 적이 있었나요? 철수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있었어요. 순옥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볼게요.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병실 문 앞에서 철수 씨는 잠시 돌아봤어요. 순옥 씨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철수 씨. 네. 행복하세요. 순옥 씨도요. 그것이 두 사람의 진짜 마지막 대화였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철수 씨는 다시 평범한 시골 생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순옥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순옥이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었구나. 물론 잘못한 건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절망과 고통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3살에 사랑을 했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이 설렐 수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사랑이란 참 어려운 거구나. 젊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상처와 사연,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그 여자 만나고 오셨다고요? 응. 한 번 만나고 왔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좀 시원해졌어. 다행이네요. 완전히 정리된 거죠? 그래. 이제 끝이야.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후 철수 씨는 매일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지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처음에는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좀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지.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다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요. 6월 어느 날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순옥 씨 본인이 보낸 것이었어요. 철수 씨께 병원에서 만나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퇴원 후 부산으로 내려와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혼자 운영하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철수 씨 생각을 해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운 마음. 복잡하지만 모두 진심이에요. 철수 씨께 상처만 드렸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을게요. 그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순옥. 편지를 읽고 철수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진심이 있었구나.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철수 씨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텃밭을 돌보고 책을 읽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는 규칙적인 일상이었죠.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순옥 씨와의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마을에서도 철수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속은 사람으로 봤다면 이제는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르신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철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을 이장님이 안부를 물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의연하시네요.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게 인생이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철수 씨의 말에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너무 마음 다치는 마세요.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알고 있어요. 겨울이 오면서 철수 씨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는 것이었죠. 젊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소설들, 역사책들, 철학책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즐겨 읽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다시 봄이 왔어요. 순옥 씨와 처음 만난 지 1년 반이 지났죠.
철수 씨는 마당에 벚꽃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구나. 사랑도 해보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용서도 하고, 73세에 이런 일들을 겪을 줄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평상에 앉아 철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70이 넘어서도 가슴이 뛰고 설레고 아파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신뢰, 정직, 진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랑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도 사랑했던 건 좋은 일이야.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감정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요즘 철수 씨는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마을 청소에도 나가고. 철수 씨가 요즘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정말로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졌죠. 순옥 씨와의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졌어. 어떡해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깨달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지혜로워 보였거든요. 여름 어느 밤, 철수 씨는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순옥이는 잘 살고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이제 거의 없었고, 그냥 안부가 궁금할 뿐이었죠. 사람 일이란 게 참 모르는 거구나.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죠.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인생의 일부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순옥 씨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 일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철수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텃밭도 잘 가꾸고 독서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구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73세에 시작된 황혼 로맨스. 처음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반전이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철수 씨가 보여준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교훈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70세가 넘어서도 설레고 행복해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 교훈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신뢰, 정직, 진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오래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치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훈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철수 씨도 비록 아픈 경험을 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성숙해졌거든요. 네 번째 교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철수 씨가 순옥 씨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원망은 내려놓았죠. 그래서 더 평화로워질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교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철수 씨처럼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순옥 씨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실수를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고 나쁜 기억은 교훈으로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철수 씨는 지금도 강원도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은 순옥 씨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요. 사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다만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실버 세대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